누룽지는 이제 스토어팜을 팠는데 결국에 망했어요. 그 수요가 없더라고요, 많이. 30만 원 팔았나? 그 스토어팜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로고 만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카페하고 누룽지 팔고 카페에서 누룽지도 팔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이제 갑자기 이제 레몬 건조 레몬을 이제 파는 어떤 페이스북 인플루언서가 와가지고 저보고 2호점을 계약하자고 해서 저도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 750을 줬던 것 같은데. 근데 사기 아닌 사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그거를 이제 팔아보려고 막 마케팅 홍보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공동구매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공동구매를 할 때 이제 트렌드헌터 한 3번 정도 들었을 텐데 그 퀸즈라는 대표님 있어요. 이제 퀸즈라는 공동구매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 강의 한 3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팔아달라고 뭐 어떻게 파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근데 3번째 드는데 이게 트렌드헌터하고 퀸즈가 도와주셔가지고 한 2주 만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이제 판 거예요. 근데 2천, 3천을 팔다 보니까 제가 원래 생산 캐파가 원래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알바들이 먼저 그 레몬을 썰어놔요. 그럼 제가 거기다 말려요. 그거를 이제 위킵이라는 그 가정용 건조기 있어요. 그거 2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5만 원 팔면 잘 파는 거야. 근데 그 2천에서 3천에 나와 보니까 이 리킵 건조기가 2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개, 4개 막 늘려간 거예요. 한 10개까지 늘린 것 같아요. 그래도 생산 캐파 감당이 안 돼. 주문을 밀려들고 생산 캐파 감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10개까지 늘렸는데 소리가 잠그시나?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키우지? 이 소리 어떻게 클리어요? 소리가 작다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마이크를 좀 잘 들리나요? 마이크 끊겼어 지금. 일 받았는데. 아, 잘 들리죠? 예, 뭐 작으신 분은 스피커가 작으신 거 아니? 스피커가 작으신 것 같은데 스피커를 좀 켜주세요. 예. 아, 저 김규남이라고 합니다. 강의하신. 예, 지금 뭐 얘기하다 또 소리가 작아가지고. 아, 예, 캐파가 안 되는 캐파가. 이거 뭐야? 그, 이상한 게 나오네. 캐파가 안 돼가지고 10개를 늘렸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의왕시에 어머니가 누룽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 제가 또 생산관리 엔지니어 출신 공업 건조기를 2대를 딱 내요. 200만 원, 200만 원에서 그거를 딱 놓는 순간에 그 20배 캐파 이상의 그게 해결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 공동구매라는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팔고 또 쉬어요. 한 2달 쉬었다가 또 팔아. 그러니까 2천을 번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달에 또 깡통을 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면서 강의도 들으면서 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건조과일 도매를 하고 있거든요. 건조과일은 소매로 팔지 않아요. 지금 이제 풀바셋이라든지 뭐 바닐라 프레소 이런 데서 건조과일 도매로 저희가 커피숍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게 월에 한 2천 정도 나와요. 매출이 마진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컨설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식품 제조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제조 유통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저 워터폼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OEM으로 하는 거 처음에 제조를 위주로 했었거든요. 뭐 건조과일도 팔고 막 건강 분말도 팔고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그 위탁 상품 한 OEM 상품 30, 뭐 이런 사입 상품 한 20, 뭐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를 이제 키우고 있어요. 이제 완벽한 브랜드는 아니고 저희가 뭐 이렇게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그냥 브랜드를 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터포미에서는 한 월에 한 1억 한 5천 정도 나오거든요, 매출이. 그게 그리고 이제 건조 과일에서는 한 2천 정도 나오고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강의를 안 들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닥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다 저는 투잡이었어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제가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6시에 퇴근을 하면, 어,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뭐 2시간, 3시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또 엄청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위탁을 많이 주고 그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거를 이제 습관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년 정도 된 기간 동안 제가 그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부터 아이템을 소싱하는 거, 그리고 썸네일을 만드는 거,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 그 마케팅하는 법. 이게 거의 다 마케팅하는 여기가 주로 이루고 있죠. 마케팅을 하는 거, 블로그 카페 지식인, 뭐 협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쉬지 않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시스템, 리스크 방어까지 2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이거 1만 원짜리 강의가 아니에요. 그 여기에 제대로 들으시면 유료 강의 있는 것들 많이 풀 거예요, 제가. 근데 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못 쫓아오실 수 있어요. 처음이면 뭔 말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용어도 막 이상한 게 막 나올 거니까 그거 알아서 들으시고 그 아이템을 발굴하는 법부터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마케팅도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아이템을 발견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우선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중구난방, 중구난방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 심리 플로우를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강의 자료 없고 마인드맵 하나 켜놓고 계속 서칭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난잡할 수도 있는데 알아서 잘 따라오세요. 가장 좋은 건 쇼핑 인사이트예요. 이 트렌드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식품으로 하다 보니까 식품 위주로 예를 들 거예요. 쇼핑 사이트에 가면 여기 카테고리들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식품에 뭐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시장성 파악을 하셔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은 뭐 축산에 관심 있다, 수산에 관심 있다 하면 축산에 있는 아이템을 다 파헤쳐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대략 소개를 드리면 축산, 수산 마진율 큰 것도 있지만 약간 OEM성의 경향이 있는 것들이 좀 많고요. 위탁을 받는다 해도 그렇게 마진이 크지는 않은 경우도 있고 농산물은 거의 뭐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요. 트렌드 너무 빠르고 마진율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주로 냉동 간편 조리 식품도 약간 OEM성 경향이 있고 주로 건강하고 다이어트를 저희는 많이 건드려요. 여기가 왜 좋냐면 마진이 우선 한 30% 정도 되고요. 큰 거는 막 50%까지도 가요. 그래서 건강 다이어트 식품 위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다이어트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이어트 검색을 보면 인기 검색 억치 나오죠. 여기서 1번부터 쭉 보시는 거예요. 그냥 얘를 하나 그냥 들어볼까요? 시네트로 12에 뭐가 있네요. 이거 인터넷 어디 갔어? 시 12에 인터넷 시네트로 있어요. 시네트로를 보면 4,858건 있잖아요. 이거 원래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제 키워드 좀 빠르게 볼 수 있는데 어, 조회수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블랙키라는 곳은 좀 빠르게 볼 수 있는데 키워드 심어놓은 줄 알았네. 한 달에 이게 한 10만 건을 조회가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0만 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다시 가서 시네트로 치면 4,858건인데 이거는 허수예요, 허수.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약간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니 갑자기 5천이 넘어갔네. 참고사항은 될 수 있는데 우선 광고 빼고 이걸 보셔야 돼요. 광고 빼고 1등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상품의 배송기간 있죠.
이 상품의 배송 기간일 수 있고 이 스토어의 배송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 스토어의 배송 기간이라고 하면 이 상품이 안 팔린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안 돼요. 안 팔린다는 거고 이 상품인 걸 꼭 확인하시고 요거를 다 더해요. 요걸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하루에 이 상품이 몇 건이 배송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파악이 되겠죠. 몇 건이 배송되는지가.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엑셀이 어딨니? 아, 내 컴퓨터 하니까 되게 짜증나네. 69건에 136건에 36, 5잖아요. 41이네. 이거 7로 나눌게요. 하루에 35건을 배송하는데 저는 이게 분말을 해봤어요. 저는 제조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대략 마진 알아요. 저는 이거를 한 5,000원이 원가 정도 될 거고 5, 6,000원 될 거고 한 10,000원 정도 남다 치면은 뭐 광고비 빼면 7, 8,00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하나 파는데 7, 8,000원인데 이것도 배송 건수기 때문에 두 개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8,000원 남다고 칩시다. 후하게 쳐서. 그러면 이 상품 하나로 28만 원을 숙마를 남긴다는 거고 이거를 한 달로 곱하면 이 상품이 1등이 한 달에 800을 벌고 있다는 거죠. 아직 시장성이 크게 올라오진 않았네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100, 1000만, 한 800 정도 번다는 거죠. 그게 1등이 치려면은 하루에 35건을 배송을 보내고 트래픽이 발생되고 이러면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1페이지에 한 끝 중간에서 끝 정도로 가볼게요. 이거 한산스토어라고 있네요. 이건 가격을 엄청 무너뜨렸네요. 지금 장사를 하자던 건지 말자는 모르겠네. 보시면 한산스토어가 15건, 16건, 7로 나누면 두 개, 세 개밖에 안 못 팔죠. 그러니까 1페이지에 진입하려면 두세 개만 팔면 여기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0건, 뭐 6,000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 금방 진입할 수 있어요. 뭐 트래픽 좀 하고 구매수 조금 올리면은 1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되죠. 이런 식으로 시장 파악을 하는 거고 아까 블랙키를 봤잖아요. 블랙키에서 시네트로라는 거를 연간 트렌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연간 트렌드가 끝에 나오거든요. 연간 트렌드를 보면 이거 왜 안 나와? 요게 보시죠. 갑자기 빵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팍 꺾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빵 떴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트렌드는 내가 더 지속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왜 올라가는지 예측을 하냐면 홈쇼핑을 한번 보세요. 홈쇼핑. 아, 이 카페 공개하면 안 되는데. 홈쇼핑. 홈쇼핑 일정을 보면 그게 트렌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판단이 되는데 이거 잠깐만 공개. 이게 막 거래처에서만 받은 건 거예요 아마. 자 보세요. 이 홈쇼핑 일정을 보면 쭉 보시면 포스트바이오틱스, 밀스시스 뭐 하다가 보면 트렌드 육류 콜라겐 시서스 여기 있네. 자몽 오렌지 혼합분말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시네트로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홈쇼핑에서 딱딱딱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계속 올리는 건데 중간에 홈쇼핑에서 이거를 중지를 할 수도 있어요. 잘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트렌드가 꺾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이템은 100% 이게 뜬다고 안 뜬다고 100%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트렌드를 계속 보면서 예측하고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자몽 오렌지 혼합분말이라는 게 시네트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홈쇼핑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트렌드가 잡히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여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쇼핑 인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 보시는 거예요.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기 아이템 중에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CR로론산. 맨날 1등이야, 맨날. 여기는. 근데 왜 1등인지 모르겠어. 보시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보면은 87,000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 볼까요? 조회수를 한번 볼까? 블랙키로 가서. 사만 5천 정도 되고 8만이면 굉장히 경쟁이 센 것 같잖아요. 근데 까고 보면 되게 신기한 아이템이에요. 87,000이죠. 1등이 이거예요. A 포뮬러. 이건 자사몰이네. 자사몰은 판단이 좀 불가능하고. 스토어프 한번 볼까요? 보세요. 1등인데 16에 19에 24죠. 그럼 몇 개예요? 73, 4개 정도밖에 못 팔아요. 1등이. 그러니까 이거는 1등 해도 별로 시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저 들어갔거든요. 먹는 히알루론산 치면 저희 3등이거든요. 그래도 짭짤해요. 그래도 한 두세 개 팔려. 근데 이게 제가 CJ 여기보다 마진이 훨씬 높아요. 3, 4만 원 받거든요. 저는 이거. 근데 이거는 마진 해봤죠. 뭐 10,000원에 15,000원 남으려나 얘네들. 근데 또 얘 거 볼까요? 얼마나 파는지. 거의 못 팔죠. 11, 15, 21. 3개 팔아, 3개. 10만 원도 못 팔아, 1등이. 이런 식으로 검색 수 대비 쇼핑몰 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기준은 1등이 아니면 1페이지 중간, 1페이지 끝에서 어떻게 얼마나 팔고 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을 에러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상위 노출 걸었는데도 못 파는 거예요. 괜히 에너지 쓴 거예요. 마케팅 비용 다 쓰고 마이너스 친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쇼핑 인사이트에서 이런 것들 트렌드를 어떤 예를 들면 식품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비밀이야 시그니처, 비비레 콜라겐, 내보메차 이런 건 다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 잡아서 작업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3차 키워드를 할 때 보면 되는데 저분자 PC 콜라겐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검증을 해가는 거예요. 1등이 이거네요. 이거 엄청 빨리네. 시장성 엄청 세다는 거죠. 엄마 내게 여기 있네. 그리고 1페이지 한 이쯤 해볼까요? 이것도 엄청 많이 파네. 어? 1페이지 끝에 볼까요? 이제 꺾이죠? 18. 그러면은 1페이지 상위 노출만 걸면 이건 무조건 팔린다는 약간 그 예측이 와요. 1페이지 꼽는 거 어렵지 않고 노출을 걸어가지고 뭐 바이럴을 치던 뭐 트래픽을 하던 뭘 해가지고 위로 올리면 무조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정확하게 예측이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기는 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쇼핑 인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보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쇼핑 100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쇼핑 인사이트보다는 약간 약해요. 여기 쇼핑 가서 베스트 100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식품 뭐 이렇게 있죠. 뭐 건강식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나가는 경우 있어요. 밀크시슬, 뭐 폴리코사놀, 뭐 비오틴 뭐 있죠. 프로폴리스. 가끔 신기한 게 막 나오는 경우 있어요. 뭐 양배추즙 뭐 이렇게. 신기한 게 뭐 있으려나?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네. 엽사, 홍해장구, 철거, 링치, 정면, 제사, 이게 뭐야?
이런 거죠. 뭐 타트 체리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서 키워드 잡아서 또 다른 애 이쪽으로 또 넘어가서 뭐 타트 체를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마.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서 우측을 봐요. 또 나와 뭐가. 여기서도 많이 봐요. 여기서 비트집으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또 검증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다음. 다음에 또 괜찮은 방법이 와디즈 펀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와디즈 펀딩 말고 텀블벅도 있고 뭐 별의별 펀딩 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와디즈 펀딩은 되게 좋은 게 저는 여기서 소싱도 많이 하거든요. 제조를 이제 각 잡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뭐 그러면은 뭐 식품을 가볼까요? 이게 뭐야? 활력 충전, 베어맥스 프리미엄, 남자 총기정 뭐야? 기억력. 이거 괜찮다. 총기정, 기억력. 이거 뇌 쪽 아니야? 뇌 쪽? 그러면 이게 뭐 뇌 영양제 뭐 이런 거 아니야? 키워드 블랙 키워드 있어. 뇌 영양제 가면은 또 이제 뭐 10,000건 정도 있네요. 근데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은행잎 뭐 추출물 이런 게 있네요. 에코트라피 은행잎 추출물. 근데 시향은 그렇게 많진 않네. 1등 잡아도 뭐 10건, 12건 뭐 이렇게밖에 못 파네요. 그러면 이런 건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와디즈에서도 이 키워드를 잡아서 할 수 있어요. 보면 그라비올라 뭐 어려운 신기한 게 나왔나? 그라비올라 이게 바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라비올라 이게 뭐야?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 입이 있네. 이런 건 솔직히 저는 별로 안 건드리는 편이긴 한데 브레드 복귀한 거. 엄청 팔긴 파네. 이스토어다. 이거 조심하시래요. 이스토어예요. 안 팔려. 하면 안 돼, 하면. 이런 식으로 와디즈에서도 식품 쪽을 보시면서 키워드를 계속 서칭해 가세요. 그러니까 와디즈가 왜 이거가 좋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봤을 때도 수요 기반이 아닌 것들을 런칭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그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요 기반을 아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런칭하거나 OEM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제조를 하더라도 수요를 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수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활력 증가, 야간문인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네. 복분자. 와이드 펀딩에서 제가 어떤 걸 주로 소싱하냐면 제가 만약에 키워드를 잡았어요.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 잡았어. 이거 좋아서 이게 아이템 좋아가지고 딱 잡았어. 여기에 또 팔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뭐야?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괜찮은 디자인과 품질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이거 뭐야? 펀딩도 많이 했네. 100, 많이 하진 않고 580. 580밖에, 결국에는 저는 거의 이거 보면은, 이거 네이버 오면 무조건 못 판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돼. 나중에 소싱 파트에서 얘기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와이드 펀딩도 계속 서칭하면서 아이템을 발견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야 되는 방법인데 좀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 못 가는데 해외를 거의 저는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지금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다 가졌거든요. 이번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 못 갔는데 작년에 그 저희 컨설팅 하신 대표님이랑 컨설팅 하는데 친구들이 좀 많은데 친구예요. 컨설팅 하는데 그래서 친구랑 이제 그 일본에 아이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아이템 여행 갔는데 드럭스토어 아이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뭐지 뭐 공원 같은데 오사카에 공원 같은데 있는데 중간에 스타벅스가 있대요. 그 스타벅스에 갔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가방 바지대가 없잖아. 가방 바지대. 근데 일본에는 이게 음식점가도 있고 저기 그냥 기본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직접 1,000만 원 들어가서 제작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 안 팔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막 스타벅스, 리저브 스토어, 뭐 호텔 신라 막 다 들어갔었어요. B2B로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오면서 다뭐 빠그라졌는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트렌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거는 수요에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받았냐면 일본에 드럭스토어를 가니까 드럭스토어가 일본에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게 올리브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드럭스토어에 가니까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메인 매대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새싹보리, 저분자 콜라겐, 그리고 성인 분유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성인 분유가 없고 새싹보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성인 분유거든요. 그게 벌써 1년 반이 넘은 것 같은데 1년 됐나? 근데 망했어요. 그냥 안 돼. 그냥 저희 지금 한 2배 올라왔나? 볼까요? 블랙키로 한번 볼게요. 제가 배합비까지 다 짜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망했어. 그래서 성인 분유. 근데 제가 개조한 거라서 어차피 크게 리스크는 없죠. 그래서 좀 올라갔네. 한 2,000, 2,800. 아, 이게 트렌드 이때는 1,800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한 10,000원 나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2,800까지 올라갔네. 다시 런칭해볼까? 그래서 지금 성인분유가 원래 중국, 일본에는 되게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트렌드 안 잡히더라고요. 누가 그 방송에서 한번 태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외여행 가서 발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품 쪽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죠. 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 가면 이거 그냥 뭐 안 사도 되는 건데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클릭해요. 보기만 하면 되니까. 클릭하면. 그러면 이게 다 건강 관련된 거잖아요.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뇌에 좋은 거, 뭐 비염, 나 비염이 좀 있거든요. 비염 치료기, 뭐 저희 위에 좋은 영양제, 뭐 또 뭐가 있을까? 간에 좋은 영양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비염 괜찮네. 제 목소리가 비염이죠. 저 애기 목소리 같이 나죠. 비염 치료기 뭐 볼까? 비염 치료기 568이네. 블랙키 가볼까? 별로 안 나오네. 비염 치료기 2,800밖에 안 되네. 아, 이거 제게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있어야 되는데. 비염 치료. 비염 고객 가정용 안 받기 중이요. 이 비염하고 연관된 게 제가 지금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게 코세정기가 있어요. 이게 원래 여기 내가 프로그램 깐 거 가지고 한번 나와야 되는데 코세정기 요거를 또 보고 브레이크 해볼게요. 코세정기 코 이것도 별로 안 되네. 코세정제인가? 코흡입기 코세정 비염 치료기 치료기라고 해서 그런가? 이 비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정용 비염 치료 비염 수술 이건 별로 안 나오네.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은 다시 인체부도로 가서 아까 간에 있었죠. 간에 좋은 영양제 볼까? 간에 좋은 영양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인체해부도 펴놓고 11,000 정도 나오고 제가 간이 안 좋거든요. 간을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너도 14,000 정도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그냥 깬 다큐 한번 볼까?
만에 많죠. 이거 나쁘지 않네요. 50, 56건, 60건, 7, 8에 56, 9, 한 9개 정도 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페이지에서 9개 정도 파니까 1페이지 끝에서는 몇 개 파는지, 1페이지 중간에는 몇 개 파는지, 이런 걸 이제 검증해서 또 들어갈 수 있죠. 제가 키워드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있는데 지금 이거 있으면 더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깔아놓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찾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또 아이템 발견하는 방법 중에 뭐 그 리빙픽이라는 데도 있고 뭐 그 옥션 G마켓 이런 데도 있어요. 템바이튼 이런 데도 있는데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예를 들면 강남역에 간다고 치세요. 강남역에 가는데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뭐 아니면 강남역에 있는 뭐 상가나 막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약국 같은 데 들어가면 약국 같은 데 들어가면요. 큰 약국들 있죠. 큰 약국들 가면은요.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 데 가가지고 다 찍어요. 그 뒤에 그 표기사항을 다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바로 그 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M 자비스라고 까시면 있는데 M 자비스라고 있는데 폰으로도 검색수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아이템 촉을 세우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제조사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소싱하고도 다 연결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옮겨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리빙픽 이런 데도 괜찮아요. 이게 생활용품 같은 데도 이런 데서도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여기 막 생활용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립톡? 그립톡이 뭐야? 그립톡? 그립톡이 뭐지? 그립? 그립톡? 뭔거지? 그 뭐 브랜드인가? 뭔가. 뭐지? 아, 이런 게 있네? 이게 뭐야? 이거 대박은 아닌가? 아, 이거 브랜드인가? 아, 브랜드일 수도 그립톡은 아니네. 근데 좀 세네요, 경쟁력이. 근데 이거는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건가 보네. 아, 그게 엄청 많이 팔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리빙픽에서 갑자기 그립톡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검색해 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 기준대로, 아이템들을 이제 선정할 수 있어요. 서칭할 수 있죠. 다음. 이거는 요즘에 이제 타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나 공구 채널, 밴드에서도,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스토리 풀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에 저기 공구 채널 밴더 대표님이 팔아줬다고. 제가 왜 팔아달라고 했겠어요? 못 파니까. 공구 채널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구를 하고 있다는 제조사라는 거는 아니면 수입사라도 될 수 있고 마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구 채널에 가가지고 이 상품을 구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공구 채널을 하지 않게 하고 뭐 해도 되는데 오픈마켓으로 넘어와서 상인출을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공구 채널에도 아이템들을 많이 보시면 거기에 제조사 분들이 못 팔아서 공구 채널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동일한 그거였었고요. 다음 해외여행까지 있고 검색 도구는 여러 가지 검색 도구 있고 유료 검색 도구도 있고 막 많은데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검색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아이템 스카우트 가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천천히 나와야 돼. 이게 아이템 발굴인가? 이게 좀 바뀌었어. 카테고리 검색에서. 이 분류로 해가지고 1위부터 막 100위 뭐 몇백 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식품, 뭐 건강식품, 적용하기, 최근 30일. 1번부터 쭉 나오죠. 오, 뭐야 이거. ABC. 이거 해야겠다. 아, 소중해. 이거 갑자기, 이거 1년 넘었고, 이건 장기 트렌드예요. 볼까? 이거 다시 블랙키로 볼까요?
홈쇼핑에서 홈쇼핑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홈쇼핑 맞는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때 갑자기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때 13만이 넘죠. 이때 한번 띄운 다음에 또 침체기 갔어요. 그러니까 29,000 하다가 지금 10만 넘어가네요. 아까 보니까 4만 4천 뭐야 좀 이상한데 이거 안 맞아 이거랑.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거 30일 중인가? 블랙키가 로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1등서부터 해가지고 그 연간 조회수도 이렇게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볼 때 많이 보고요. 다음 아까 블랙키는 확인 많이 했죠. 여기는 블로그 카페 포화도까지도 볼 수 있고 그 뉴스 탭이랑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괜찮아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쇼핑이 이게 쇼핑 키워드면 쇼핑 위에 있는 게 좋거든요. 순서 또 볼 수 있고 배치 순서하고 검색 비율 제일 중요한 거 1년 검색 동향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셀퍼, 썸 트렌드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서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썸 트렌드 한번 볼까? 이것도 재밌는 사이트인데. 썸 트렌드 보면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지금 아까 했던 거 시네트롤 이런 있죠? 이런데 시네트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트렌드가 잡힌 지.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좀 궁금하면 이런 거 보시면 좋거든요. 있죠. 주로 요런 게 나오는 거는 시네트롤이라는 거가 아직 인증 그 초창기 때 이래요. 근데 좀 구입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평점이 긍정인 게 좀 부정인 게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재구매 도움주다. 근데 거의 좋은 평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트렌드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들을 보면서 키워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아이템 발견하는 건 대충 이렇게 하고요. 소싱으로 넘어갈게요. 소싱은 우선은 어떻게 소싱을 하냐면 소싱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예를 들면 아이템이 너무 세다 이러면은 이제 부위하고 신체별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위랑 신체별로 나눌 수 있는 게 유산균이에요. 안 되는 아이템들도 있긴 있어요. 유산균이면 유산균은 이제 66만 조회수가 66만 명이나 있잖아요. 이게 조회수가 유산균이 21만인데 60만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령으로 쪼개면 어린이로 쪼개면 갑자기 3만으로 줄였죠. 또 여성으로 또 쪼개면 4만으로 줄였죠. 또 여성에다가 신체 부위, 질까지 연하면 또 5천으로 줄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대형 키워드들을 이렇게 연령 말고 신체 부위로 약간 쪼개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이제 발굴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템 발견한 건 뭐냐면 전략적 사고거든요.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 에러 확률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선정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소싱을 어떻게 하냐 이러면 아이템을 선정하는 소싱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 이것도 할게요. 빨리 할게요. 그냥 아이템을 이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템을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약간 확률이 나는 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했을 때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마스크도 팔고요. 저 뭐 음식 분쇄기도 파는데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요.
제가 식품을 좋아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그런 것 같아. 잘하다가 좋아해진 것 같은데, 이쪽에는 정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퍼포먼스가 더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뭐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뽑으면서 아이템도 해야 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입이 될 것인가, 위탁이 될 것인가 또 중요한데, 이건 소싱할 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점수라는 게 있어요. 결핍 점수인데, 아까 인체 해부도 가지고는 막 했었잖아요. 간에 안 좋으면 건강에 굉장히 위협이 되죠. 비염이 있으면 계속 불편하죠. 이런 것들. 그 결핍이 얼마나 센가를 또, 세면 셀수록 돈이 돼요. 근데 세면 셀수록 돈이 또 신고하고도 연결돼요. 결핍이 굉장히 세면 그 법적인 게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왜 그 경쟁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신고가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데, 신고 점수를 리스크 방어로 형태로 해가지고 제대로 잘 막아놓는다면 경쟁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참 활용해야 돼요, 신고도. 시약처도 좀 많이 갔다 오셔야 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거 좀 이상한 말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시약처에도 좀 많이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건 공급, 이런 거는, 물건 공급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소싱을 했는데 물건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마케팅 자원을 쓴 것들이 이게 다 허공 날아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도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조사하고 다 협의가 일어나서 일어나는지를 처음에 소싱 협상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인만 되는지 위탁이 되는지 이것도 점수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합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자금 사정, 뭐 마케팅 자원, 시스템 뭐 이런 거에서 딱 적합한 거를 골라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거나 자본이 크다면은 경쟁이 센 데 들어가도 정확한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떤 자본하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이 센 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경쟁이 약한 곳을 처음에는 해서 연습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들을 계속 검색하면서 아이템을 보는 눈, 시장을 보는 눈, 심지어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식품을 하겠다 그러면 막 말을 하잖아요. 누가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러면 제가 그 경쟁률까지도 그냥 막 잘잘잘 읊는 정도가 돼야죠. 그러면 반드시 이게 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수요를 이제 실제로 뭐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중고나라에 한번 올려본다든지 당근마트에 한번 올려본다든지 번개장터에 올려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이거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거의 다 오픈마켓으로만 하는데 가끔 알바들한테 여기 올려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싱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싱은 위탁 판매 소싱하고 식품 OEM 소싱이 있습니다. 위탁 판매 소싱은 어떻게 되냐면 소싱의 정석이라는 칼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분석했고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생산하는 제조사를 찾아야 되는 게 소싱이죠. 근데 포인트는 생산을 못하는 제조사 못 파는 제조사야 돼요. 못 파는 제조사 어떻게 찾냐. 그래야지 마케팅 욕구가 결핍이 커서 협상이 수월한데 어떻게 찾냐.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커 다 뒤지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걸 한다. 뭐 저분자 콜라겐을 한다. 그러면 쇼핑 탭에 가서 5페이지 이하, 10페이지 막 이런 거 하세요. 1페이지, 2페이지 없는 거. 1페이지 없는 걸로 주로 하세요. 다 눈도장 찍으시고 5페이지 넘어가고 7페이지 이런 데 가서 딱 봐도 못 팔아 보이는데 못 팔아 보이는데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이게 뭐야. 디자인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여기 가서 이게 어디야? 이든셀 얘네. 이게 위탁 소싱 하는 거예요.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끝에 가면 제품 정보가 나오죠. 생산, 상시, 제조, 반품, 판매처 및 제조. 여기네. 얘가 개발한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파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여기 제조사한테도 한번 전화해보고 아니면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옥션이나 뭐 쿠팡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옥션 가볼까? 들어가서 주로 옥션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여기 쇼핑 네이버에 옥션 안 되는데 이거 뭐야 볼까? 이런 거 해볼까?
유상근해부터. 이거 뭐야? 이건 데일리 유틸리티는 좀 짤 수도 있겠다. 처음 들어보는 거. 옥션에서 만두에 밀려 있는데 괜찮은 것들 찾아보는 거죠. 대충 보는 거예요. 너무 잘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좀 데일리 페이지. 디마시 이 페이지 가보죠. 이 페이지까지 가보는 거야. 옥션에 가서 생유상 선물 세트 신용. 이거 뭐야? 좀 신기한 게 나왔네요. 데일리원, 데일리원. 이거 데일리원이죠? 가볼게요. 좀 잘 빠는 것 같은데. 근데 키워드 잡아서 괜찮으면 팔 수도 있어요. 키워드 잡아서 얘네들이 내 키워드에 1, 2, 3페이지, 5페이지에 노출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소싱할 수도 있죠. 여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비타 내추, 데일리원. 좀 커 보인다 근데 회사가. 이런 건 좀 안 하긴 하는데 제가. 딴 거 없고. 이건 제가 아는 데인데 위탁 많이 줍니다 여기. 근데 별로 좋진 않아요. 많이 뿌려져 있는데 맛 좋지 않아요. 많이 뿌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뿌릴 것 같은 애들로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진 뭐 이런 거. 그 디자인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보죠. 이거 나 보니까 안 팔릴 것 같아 그냥. 근데 디자인 이건 연습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냥. 디자인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 이제 전화하는 거 영진약품 전화하는 거 영진약품 전화하면 저기 구글 검색해서 영진약품 가는 거예요 영진약품. 구글 검색했는데 네이버 검색하고 있네. 여기 가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을 이제 소싱합니다. 근데 내가 뭘 하다가 여기로 갔어 지금. 이게 아니잖아. 아이템 이제 찾는 거 이렇게 하고요. 이제 소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소싱하다 자꾸 빠졌네. 그러니까 못 파는 채소는 찾았죠. 이렇게. 그래야지 마케팅 효과와 결핍이 큰 거야 이 사람들은. 컨택했을 때 협상 수월하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 4, 50%까지도 가능해요. 30% 한다 그러면 저는 40%까지도 올리는 이제 그것들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하고 그 다음에 소싱할 때는 전화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리스트를 다 짜가지고 전화 통화를 할 거예요. 멘트 같은 것도 내가 나중에 주는데 하면 그래서 그 소싱은 많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절을 많이 받아가면서 내공을 쌓는 걸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다고 어떤 여자분들 특히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화하는 것도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정신교육이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심지어 쇼핑몰이 없더라도 난 지금 잘 팔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세요. 그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속이는 것도 아니야. 얘도 못 팔거든 지금 제조사가 못 팔아 지금. 근데 내가 기회를 준 거 아니야. 또 배웠을 거 아니야. 우리 마케팅 배웠으니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라고 한 10번 정도 자기 자신을 속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달라져요. 자신감이 갑자기 붙는단 말이죠. 세뇌를 시켜야 돼. 그럼 에너지로 사람들이 얘가 뭐가 있나? 그러고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도매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헌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팀으로 움직여요 거의 그냥 다 오토폰 직원이야 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그리고 그다음 상품 OEM 소식으로 들어갈 건데 OEM 소식인데 OEM은 솔직히 조금은 약간 저기 뭐지를 그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OEM 소싱 식품 제조사 머리 꼭대기 보는 거. 그래서 이거 안 오면 다시 해야겠다.
우선 이걸로 보자. 제조사 되겠네. 제조사 되겠어. 네. OEM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 공정을 좀 알아야 돼요. 제조 공정이 어떤 거냐면 상품을 아니 그러니까 원료가 이제 들어오죠. 원료가 들어오면 소분이나 배합을 합니다. 배합이라는 건 이제 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분말 같은 경우에는 가열살균 하지 않는데 뭐 열풍광살균 하기도 하는데 주로 액상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가열살균을 해요. 가열살균이라는 건 뭐냐면 균을 죽이는 거예요. 미생물을 죽이는 거죠. 한 70도 일반 세균을 죽고 내열세균이 한 121도 해가지고 HMR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압살균 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열살균이란 공정은 미생물 죽이기 위한 공정인데 가열이 되게 되면 마품질이 열화가 되는 열화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마품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 냉각이 마품질 올려주는 거예요. 냉각이 한 40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40도 그러면 완제품 만들어지죠. 그걸 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우치 공정이 될 수도 있고 스틱 공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 공정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엔 충전하고 포장한 다음에 적재해서 나가는 거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틀넥 공정이라고 하는데 보틀넥 공정은 생산 캐파를 결정하는 공정이에요. 지금 되게 어려운 말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적든지 해서. 어려운 말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 좀 이따 이상한 말 할 거예요, 제가. 보틀넥 공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보틀넥 공정 거의 충전 공정의 경우가 많아요. 이 충전 공정을 보틀넥 공정이라고 합니다. 캐파를 결정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 OEM에서 단가를 받은 다음에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하루 캐파 기준으로 협상을 할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포로 해야 된다. 10만 포가 OEM MOQ다. 그러면 1만 포로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조사 가서 도매가 받은 다음에 이 도매가를 가지고 마케팅 제안서 가지고 들어가서 이 도매가를 가지고 뭐 10만 포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만 질문하시면 돼요. 설비 종합 효율이 어떻게 되죠? 하루 캐파 얼마죠? 분당 몇 개가 나오죠? 부하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은 대표님들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부하율 나도 지금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엔지니어인데도 지금 기억 안 나. 뭐를 나누는 거였어. 아무튼 대표님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설비종합효율 관리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있을까요? 거의 없거든요. 불량률 같은 거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질문만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냐면 얘가 제조를 되게 잘하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돼요. 주로 식품 제조사에 내가 지금 소싱에서 OEM 미팅 소싱을 가면 거의 다 보면 제조사 갑의 위치에서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거든요. 제조사가 을이에요. 저하고 가면. 제가 너무 제조 공정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면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좀 그 합리적으로 MOQ를 줄여서 같이 협력 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대신에 저처럼 이렇게 막 싸납게 하지 말고 되게 예의 있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스틱 포장지를 해가지고 스틱을 해야 된다. 몇 년짜리 공정에서 충전 공정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하루 캐파로 맞추기 위해서는 포장재는 대표님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틱 포장재 값은 몇백만 원 하는데 그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루 캐파로 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문이 막 올라가는 순간에 나중에 대표님 제시한 그 도매가 10만 포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초기 비용을 깎은 상태에서 마케팅 자원도 확보할 수 있죠. 이 비용 가지고 MOQ를 줄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1000개짜리를 막 100개로 줄이고 막 그랬었어요. 통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로워요. 통은 캐파가 없어요. 그다음에 스틱이나 뭐 액상 스틱 뭐 이런 것들이 좀 협상하기가 힘든 거지. 통 막 이런 것들은 뭐 되게 막 700개로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 전 100개로도 막 줄여요. 이런 식으로 100개로 추가 주문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OEM을 소싱을 합니다. 다음에 근데 OEM을 할 때 어떻게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이건데 이거는
어떤 거를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결핍하고 아쉬움, 기존 상품들 1, 2, 3등의 그 결핍하고 아쉬움을 좀 건져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아이씨, 아이템 공개됐네. 아이씨. 보면 김희애 아줌마가 있네. 엄청 파네. 자, 이제 리뷰를 봅니다. 1등이 1등. 며칠 만에 1등을 잡아버리네. 리뷰. 그래서 평점을 낮은 수는 보세요. 별로라죠. 배송, 비싸, 성류 퍼센트 아쉽고, 쉬어, 지금. 흐물거리지 않고 쫀득한. 이제부터는 좀 나오네. 흐물거리지 않고 쫀득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쉬는 게 좀 희석되면 좋겠네요. 너무 쉬는 게 안 좋네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은 흐물흐물하다는 그 상품평도 있어요. 여기 아줌마 나오신 분. 아줌마, 여기 있다. 그런데 하면 또 리뷰. 리뷰를 또 보면 또 여기 요걸 해놨지 막 사람들이 나중에 AI도 맛있어야 돼. 맛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지컷이 다 안 됐네. 먹기가 불편하고 잼 형태. 그러면 이제 나온 거야. 상품 개발 형태가 나온 거야. 우리는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잼 형태가 아닌 탱글탱글하고 쉬지 않고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맛있고 맛품질 좋게 해서 진입해야 된다는 거. 이 아쉬운 결핍을 우리는 보완해서 진입하는 거죠. 개선 보완 보강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싱할 때 또 도매 소싱 같은 건데 예를 들면은 뭐 40, 50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네이버로 가야 되는데 네이버 밴드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큰 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 도매 같은 거 검색해서 카페 글 같은 것도 검색해보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강의가 많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냐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해서 어디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요. 해외 공장을 직접 컨택해요. 바이어로 해가지고 직접 컨택해서 그 공장 담당자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해외 배송을 하는데 OEM 찍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식 수입이 아니더라도 해외 공장에서도 우리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특허도 좀 보시고 그다음 소싱은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썸네일로 기억하네. 썸네일 금방 합니다. 무조건 튀고 해야 돼요. 무조건 튀게. 어. 뭐 고르실 거야? 뭐 고르실 거야? 가정용 빔 프로젝트인데 여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이게 성역 자극한 거 이거. 지금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 꿀잠 시작 잠소요소 베개 여기 보면 다 비슷하죠. 얼굴 나오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 훨 낫죠. 간다 마사노래 돈이 되는 말의 법칙에 보면 얼굴이 나오면은 그 상품의 클릭률이 3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의 몇십 년 된 책이거든요.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할 거고 남자분들은 여기 얼굴 봐야죠. 눕자마자 쓰면 여기 잠자는 속도에 뭐 공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예전 썸네일이었고 이거 하면서 카피랑 튀게 한 다음에 조회수가 팍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썸네일은 그 제품의 뭐 인증이라든지 안정성, 그러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안전욕을 다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 얼굴로 해서 신뢰도도 올라가고 호감형이 올라가고 뭐 인증, 뭐 해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캐나다 뭐 꽂히는 카피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초보자분들 보면 네이버에서는 뭐 글씨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품 눕기만 따야 되는데요. 그럼 네이버 광고 하실다는 거고 네이버 광고 안 해요. 안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광고 아래 꽂아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상세 페이지 전략인데 이게 그 상세 페이지는 잘 팔리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상세 페이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온라인 페이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정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상품 개발하고도 일막상 동안 제품 리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썼죠. 제품 리뷰. 상세 페이지를 여기서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요. 레알 노맛. 아직도 제가 바로 그냥 카피 만들게요. 레알 노맛. 아, 너무 노맛이래잖아. 아직도 맛없는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드시나요? 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움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지컷. 그림만 있고 먹을 때 불편해. 아직도 불편한 어, 석류 콜라겐 스틱 드시나요?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뜯는 거 움짤로 만듭니다. 별로 앉아요. 먹기 불편해요. 아, 뜯기지 않고 생각보다 쉬어. 아직도 쉬인 석류 콜라겐 드시나요? 아까 그거랑 연결해서 할 수 있죠. 흐물거리는 탱탱한 거 막 보여줘야죠. 흐물거리니까 탱탱한 거를 움짤로 막 표현하는 거야. 막 거의 뭐 축구공 수준으로 막 흐물거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는 그냥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여줄까? 그건데 이거는 시약처 때문에 좀 많이 좀 약해진 상세인데 걸릴 게 없는 상세긴 한데 약해진 상세긴 한데 우선은 레이아웃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슈가 생겨가지고 셋가로 이슈가 생겨가지고 안전하다고 해놓은 거고 이거 돈 주고 샀어요. 330만 원 주고 저희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몰라요 지금 상 받은 줄 알아 지금. 그래가지고 기부하고 뭐 내 자랑 100% 환불 보장 뭐 이런 거 있죠. 나 되게 많이 팔고 있다 지금. 그리고 유사품에 주의해라. 이 레이아웃이에요. 이런 뭐 그대로 베껴되는 것들이죠. 사은품. 사은품은 끝이 없어. 그냥 계속 좀 뭘 이렇게 주는지 몰라. 이렇게 꺼줘. 사은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질문답 형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여기 구매 후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매 후기도 시작돼 걸려가지고. 후기를 왜, 하여튼. 후기를 중간중간에 넣는 게 뭐냐면, 그, 질문답 하다가 후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포대기억 루프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간담 아사노리 책에서 나온 건데,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사세요. 설명하다가 사세요가 후기가 사세요라는 거예요. 후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질문 답하고 안정성까지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진 않았는데 여기에 여러 상황에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역콩라겐 갔을 때 유독 평점 높은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유독 엄청난 뭐야 있죠. 보시면 평점 높은 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고객이 어떤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지가 평점 리뷰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높은 좀 보면 선물, 친구, 어머니가 먹고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상세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머니 선물 준 거예요. 아버지 선물 준 거고 친구 선물 줬잖아. 그러면 그거를 상상하게 그 사진이나 문자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먹고 있고 선물 주는 거 막 그걸 그 상황을 상상해.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고객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그걸 상상하게 상세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세편에 뭐가 있어요? 상세편 수업이 끝까지 다 얘기 드린 건데 없어요.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가독성 높고 움짤 많이 하고 계속 질문답 카피 같은 거 더 꽂히게 하고 아까 내 자랑하고 이벤트 주고 뭐 막 주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나 되게 잘 판다는 거 어필하고
나 착하다는 기부하는 것도 어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이 강의만 도 상세 페이지가 끝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상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잘 팔리는 게 있고 못 파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못 파는 걸 거의 못 버려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못 파는 거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안 되면 그냥 날려요, 그냥. 왜냐면 그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위탁이나 뭐 이렇게 소량 사입을 하기 때문에 상품은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터질지, 나 터질지도 모르는 데서 갑자기 막 나와요, 막, 저도. 되게 세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갑자기 올라요. 상해 노출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때문에 팔리는 상품은 덜 잘 팔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상세표를 더 수정할까,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더 할까, 설득을 어떻게 할까, 이게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 잘 팔리는 상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사는지 또 확인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막 돌리거든요, 사람, 고객들한테. 아, 잘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뭐 불편한 거 없는지, 이거 왜 사는지. 아, 이런 거 하면은 산 사람한테 왜 사는지 확인하면 그게 확실한 정보가 되거든요. 구매 포인트를 알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잘 팔리면 상세 페이지를 계속 재생해요. 제가 제시스 같은 경우는 한 20번 넘게 수정한 것 같아요. 뭐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어떤 요구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수정하고, 아니면 더 괜찮은 게 나오면 또 아이디어를 내서 바로바로 실행해서 넣는다. 그 다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제가 크게 얘기는 많이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많이 뻔해서.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마케팅은 네이버 기반 마케팅은 기본인데, 그 이상 마케팅은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막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유튜버한테 협찬한다든지 막 같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뻔해요, 다 마케팅. 나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알면 중요하지 않은데 모를 땐 중요한. 아, 이거 아니네. 우선은 그 네이버판이 키워드에 대한 개념부터 얘기하는 건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석류 콜라겐 젤리스틱, 저분자 콜라겐, 이거를 한다 그러면 키워드가 있죠. 저분자 콜라겐을 하면 이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1차 키워드거든요. 여기 연관 검사도 나오고. 예를 들면 요걸 카페 쪽에 가서 저분자 콜라겐 했을 때 이게 연관 검사 또 나오죠. 이것도 쳤을 때 또 카페 연관 검사 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엑셀로 다 정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키워드, 검색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수, 쇼핑몰 수. 이거는 이제 쇼핑몰 수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나중에 이거 5개, 제일 중요한 거 5개만 쇼핑몰 명 정할 때만 중요한. 블로그 수, 뭐 이런 거. 블로그 수, 뭐 카페 글수에서 경쟁률을, 검색수 대비 블로그 수나 카페 글수 좀 작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PC 콜라겐, 뭐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워드 이제 검색수가 많고, 그 쇼핑몰 수가 아닌, 쇼핑몰 수는 이제 뭐 바이럴 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블로그 수하고 카페 수가 작은데 검색 수가 굉장히 세다. 그리고 쇼핑몰 수라는 거는 이제 쇼핑 탭이 좀 앞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쇼핑몰 수가 작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 키워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표님의 돈이 바뀌어요. 돈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것들 카페에 가도 되고요. 블로그 탭에서 가면, 블로그 탭에 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 떠요. 키워드가 또 저분자 콜라겐 이렇게 치면요, 우측에 또 뜨죠. 요걸 또 클릭하면 또 떠. 이거 또 클릭해볼까요? 또 떠. 막 끝까지 떠. 막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 2차 키워드 방법. 저분자 콜라겐 1차 키워드고, 그거는 이제 제품명이잖아요. 저분자 콜라겐 어디에 좋아요? 피부에 좋잖아요.
그럼 또 어떤 키워드 잡으세요? 피부, 영양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세부 키워드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걸 또 블로그에 쳐봐. 피부에 좋은 영양제. 또 블로그 쳐. 이것도 2차 키워드가 또 잡히는 거예요. 피부에 좋은 비타민, 음식, 차, 뭐 있잖아요. 여드름 영양제, 여드름에 좋은 영양, 이런 거 있잖아요. 2차 키워드죠, 이런 거. 효능, 효과에 대한 게 있는 2차 키워드. 또 상상도 못하는 거 있어요, 이제. 피부하고 다이어트하고 또 연관되지 않아요? 피부 좋고 다이어트랑 연관돼요. 그럼 다이어트 키워드를 잡을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키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괜찮은 키워드, 뭐 이런 거. 운동 뭐 이런 것도, 칼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이럴까지 잡아요. 뭐 이런 거. 여기 가는데 갑자기 다이어트 뭐 얘기하다 갑자기 콜라겐 추천하고 막 그러고. 심지어는 저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아세요? 에버 콜라겐이 이게 김사랑인가? 돈 엄청 쓰죠. 이분들 부러워 죽겠네요. 보시면 브랜드 키워드예요. 브랜드 키워드가 장난 아니에요. 99,000원 뭐 거의 뭐 아이템 키워드나 뭐 다름없어요. 근데 카페랑 블로그가 매우 낮죠. 그 제가 어떻게 하면 에버콜라겐을 사. 그리고 제가 뭐 다이어트를 판다 그러면 다이어트 뭐 시어스가루 사. 그 에버콜라겐 키워드 잡아서 내 거랑 얘랑 같이 홍보하는 거야. 에버콜라겐 먹고 나는 뭐 시어스가루 먹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3차 키워드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잡아놓으면 마케팅이 그 다음부터는 도구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잡고, 아, 이게 키워드 내용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 그리고 여기 그렇죠. 뭐 식욕 억제제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불법으로 막 팔고 있더라. 이거 신고해야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해드린 방법 아니라도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한 그거는 정말 강조가 너무 많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에 협찬을 주고 그 다음에 카페 최적화 노출을 걸고 그 다음에 지식인의 최적화 노출을 걸고 하는 상위 노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좋은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내 자체 브랜드 자체 그걸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먹히는데 최저가 아이디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원래 돈 주고 막 대행사에서 사거든요. 요즘에 막 60, 70까지 막 올라가던데 최저가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대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유머 게시판들이 있어요. 뭐 카니발 카페, 뭐 리브 오브 레전드 카페, 뭐 세븐 나이츠 카페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유머 카페도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 등업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 어그로성 제목만 잘 쓰면은 조회수가 막 1000도 넘어가요. 근데 결국에는 최저가 아이디라는 개념, 카페 최저가 아이디라는 개념은 조회수가 많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뭐 IP 관리 좀 잘하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때는 되게 강한 애로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대행사분들이 하는 거는 뭐 10개 정도 아이디를 키우면 한두 개 건지고 뭐 두세 개 건져가지고 그걸 돈 주고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막 노가다로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노가다가 처음에는 노가다로 좀 키워봤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거 시간이 막 2주 3주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요즘에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최저가 아이디를 이렇게 노출을 하는데 지금 그 카페 최저가 카페도 많이 막혀 있거든요. 지금 요즘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좀 방법이 좀 애매모호한 방법이 되죠. 근데 지금 또 트렌드헌터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그 침투 마케팅을 하면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최저가 아이디를 가지고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로 가는 방법. 근데 그 침투라는 게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이 많고 익스퍼트라고 있어요. 익스퍼트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익스퍼트 그
그 등급을 달면은 그게 뭐 자격증 있으면 달아준다나? 뭐 어떤 신 이상 하면. 그래서 그 등급의 아이디가 댓글을 다는 순간 사회업체 걸려요, 이게. 그 지식인이 되게 엄청난 마케팅은 아니라서 한 1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깔아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근데 건강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결핍이 큰 쪽에서는 지식인이 좀 먹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행사에서 뭐 이렇게 사기도 하고 지금 한 3만 5천 원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식인을 저는 막 키우기도 해요. 막 초인이에요. 저 알바 같은 경우는 초인 막 키워가지고 나중엔 대행사처럼 되기도 하죠. 이게 요즘 잡히나? 하나야. 잡혔네. 좀 아래 잡히긴 했네. 초인 지금 알바야 알바. 답변 473. 익스퍼트를 근데 제빵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은 익스퍼트가 안 되는데 익스퍼트가 기준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블로그 협찬 같은 경우에 살짝 얘기 드릴까요? 어. 저도 블로그 잘 몰라요. 블로그 잘 몰라가지고 저도 막 찾아다니는데 지금은 결론은 저는 협찬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지금 최저가 블로그도 많이 막혔고 대행사 비용 월보장 이런 것도 너무 세고 상여출 걸기도 힘들어서 협찬의 확률을 높여가지고 체험단에 상여출 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체험단 상위 노출은 그냥 대략 얘기만 드릴게요. 그냥 그 상위 노출이 확률이 높은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크리로에 쳐가지고 상위 노출된 애들, 뭐 노니 같은 거 쳐서 뭐 상위 노출된 애들한테 쪽지랑 메일 그리고 비공개 댓글 같은 거를 최근 글에 달아가지고 뭐 이런 그 작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 구체적 방법은 내가 막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 팬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게 썰을 푸는 거예요. 이것도 마케팅이고 설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락을 하면 제품을 보내주고 어떤 키워드 잡아주고 이렇게 약간 로직 같은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근데 얘만의 로직이 있을 거야. 이미 잘하고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키워드만 좀 잡아주고 상위 노출돼야 될 거 약간 협의해가지고 그 글 쓰는 방법들을 잘 해서 상위 노출 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최저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몇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그걸 키워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막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면 시대급 블로그 하나 길러내는 거 자체가 사업하는 사람이 뭐 블로거가 사업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도대체 난 블로거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적성이 아닌 건지. 그래서 블로거는 지금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키워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 협찬하고 아니면 건바이라는 지금 그런 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잘 잡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마케팅 뭐 강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알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저가에 정말 원가에 마케팅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엔 힘싸움으로 번질 때 모든 걸 다 동일하게 갖췄을 때 힘싸움으로 번질 때는 결국에는 얼마나 적은 자원으로 고효율을 뽑아내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유튜버 뭐 이런 것 쪽으로 하는데 그 다음 단계예요. 그거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유튜버랑 뭐 협업하는 방법, 뭐 지분 분할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이제 동기부여로 좀 들어갈게요. 제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와도 될까요?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물 좀 더 갖다 드리게. 물 맞네. 어, 2시까지라고. 3시까지. 3시까지지. 어.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신 거라고. 저 화장실 급해가지고 잠깐만 갔다 올게요. 채팅 안 보는데 왜 채팅을 하시지? 3시까지. 잠시만요.
동기부여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술 도구 뭐 강의 그거 알면 뭐합니까? 왜 사업하는지도 모르는데 동기부여인데요. 이게 내적 동기라는 걸 끌어올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정보를 받을 때 습득력이 좀 세신 분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내적 동기가 되게 강화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적 동기가 없이는 그 일정 부분 이상을 올라갈 수 없거든요. 제가 이런 그 컨설팅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좀 말이 안 되는 컨설팅이에요. 정확하게 오늘은 얘기를 못 드리지만 제 비전이 뭐냐면 1인 식품 기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이 생각과 태도를 변화를 일으켜서 행동을 유발하게 해서 다양한 실패를 허용하게 하고 성공의 확률을 높여준 데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뼛속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 이상의 뭔가의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전이 명확하게 해가지고 언행일치 일으키는 사람들이 온라인 유통 시장에 거의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으면 뭐 역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님들이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행일치 일으키는 삶을 살면 더 유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처음에는 좀 난도질 당할 수도 있어요. 하도 뺏는 사람들이 많고 신고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강사분들 같은 신고하는 법을 가르치되 신고하는 법을 가르쳐요. 막.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가시려면 받아치고 또 공격은 하지 않는 걸 전 추천드려요. 남한테 그게 해를 끼치면 전 무조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그 비전을 설정하게 되면 이런 공격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아니면 뭐 어떤 빚이 지거나 뭐 어떤 것들이 와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도 있죠. 명확한 목표가 어떤 거냐. 좀 이상한 거 보여드릴까? 책을 읽을 때만 하는 건데 이거 좀 이따 하는데 책을 읽고 저는 막 비전을 막 생각하거든요. 이게 존 케네디가 말한 거야. 1960년대 끝나기 전에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 돼요. 결심한 이유는 그 일이 쉽기 때문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이걸 저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바꿔버려요, 그냥. 그냥 베껴서 바꿔버려요. 2021년 12월에 끝나기 전에 워터폼이 우리나라 다이어트 업계 1위가 될 거다. 그러기로 결심한 이유는 쉽게 똑같이 말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실체가 있어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식품, 다이어트 식품, 기타, 브랜드. 여기 내가 순위 랭크돼 있지 않아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또 보여드릴까? 이런가? 건강한 식품, 다이어트 식품, 히알루론산가? 콜라겐. 이렇게 랭크돼 있죠? 뭐, 지금 김희애랑 싸우고 있거든, 난 전지현이라고. 이게 신념이고 믿음이에요. 대표님들 이런 걸 설정을 처음에 안 되겠어요. 안 되지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처음에라도 해놓으면 점점 디벨롭을 할 수 있어요. 왜 해야 되냐? 실체가 나오잖아. 돈 없이 백없이 할 수 있다고. 베푸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타인의 걸 뺏는 사람들 힘을 못 쓰게 만들 수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면서 세상이 이롭게 되고 행복하게 사업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최신 도구 마케팅, 소신처, 지식, 법률, 재무, 리스크 방어를 다 해야 돼요. 나는. 이게 바로바로 막 디벨롭이 돼서 막 쭈루룩 나오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죠? 저 진심을 다해서 막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게 신념이에요. 왜 사업하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못 이겨요, 절대. 대표님들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안델로면 어네스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중 생활할 때 많이 이랬거든요. 너 이러니까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돼. 아니면 무능력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올 때가 있죠. 저도 지금 오거든요. 뭐 짜증나고 뭐 죽지 못해 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걸 차단해야 돼요.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이것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빚이 얼마인 거 상관없고 감당하고 나면 존재고 빚을 갚는 겁니다. 제가 2억 거의 2억 가까이 1억 5천의 빚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년 5개월 전인가? 1년 반 전에. 그걸 3개월 만에 털었거든요. 제가. 월천 수입은 껌이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하고 싶다. 되는 방법만 찾아. 안 되는 이유는 아니 왜 안 되는 이유를 많냐고. 지금 되려고 하는 건데 되는 방법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사에서 그 저기 회사 방법이에요. 회사 안 되는 이유 다 찾아가지고 보수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런 거 하다 보면 사업 할 수가 없죠. 기분 좋은 상태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인위적이라도 저는 피해요. 그냥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로 차단하고 그냥 바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해요. 이 상태 유지하지 않으면은 계속 안 좋은 영향 받으면은 사업이 영위가 되지 않고 계속 영향 받아요. 그러니까 미신 같기도 한데 그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빠지면요 사기꾼들도 많이 와요. 제가 이럴 때 사기 2번 당했거든요.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되게 약간 조울증처럼 그랬을 때. 너무 업돼 있을 때도 사기꾼이 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런 게 있어요. 존재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나는 월천을 번다는 그런 거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의 아내가 있어. 이게 이쁘신 분이 있어.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돈이 많죠, 그 사람은. 그것도 존재감이 높은 거야. 그거를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에 실제로 그만한 가치의 최고급 정보 실적 성과가 나오고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200만 원 시작하는데 지금 거의 4,500으로 뛰었거든요. 마감이에요, 계속. 줄 섰다고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가치가 처음에 아닌데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진짜. 말하고 다니고 그거 행동하고 계속 일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급을 올려야 되고요. 이제 시스템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시스템이라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겁니다. 온라인 마케팅 파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여기 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위에 가면 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꼭 있어요. 제가 여기였거든요,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 사람 되기가 더, 좋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향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력과 내공을 갖추면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막 헛듣고 막 이러면은 내가 막 그 지옥으로 가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도움을 주는데 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대신에. 요거.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자꾸 저 공짜로 뭐 나랑 뭐 해보자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컨설팅 대표님 아니면은 관계 안 맺어요. 그리고 실력과 내공 갖춘 다음에는 돈 주고 배우면서, 돈 주고 배우라고요. 왜 공짜로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력과 내공 갖추려면 돈을 주고 배우면서 배워야 돼요. 정당한 가치를 주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파트너를 얻을 수가 있어요. 돈 안 받고 해봤어요, 저도. 안 돼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대표님들한테 접근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대표님한테 돈 주기 싫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내가 지금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라고 봐요. 진실이라고 보고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냐면 제가 과도할 정도의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제가 모든 거 쓰게 다 빼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물을 이분들은 낼 수가 없어요. 절대 낼 수 없어요.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그 기적적인 결과를 낼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결국엔 이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튜브 영상도 한번 보시고, 결국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대표님. 위에 있는 사람. 나도 아직 많이 못 만나야 되는데. 몇 명 만났다. 진짜 흔치 않아요. 세상에. 그 다음 이제 시스템을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반이에요, 저는. 기버 기반이에요. 기버 기반의 시스템이니까 저가의 그 인력들을 막 굴릴 수 있는 거예요. 분시 시스템이라는 걸 바로 들어갈게요. 제 시스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6명 있어요. 유튜버가 있고요, 지금. 상세 페이지 하는 3명이나 있고요. 마케팅은 얘네들이 알아서 다 하고, 얘네들 책까지 읽어요. 책까지 읽어가지고 그 카피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 대행사가 한 50% 정도 차이예요. 이 대행사 자원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대행사들 사기꾼 너무 많아가지고, 사기꾼은 아니고 실력 없는 대행사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아직 더 찾아야 돼요. 지금 괜찮은 사람들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괜찮고, 합리적 비용의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컨설팅에 들어오셨는데, 마케팅 비용 3,600 썼는데 매출 3,000이래. 말이 돼요? 200이면 되는 거 3,000 쓰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로고, 패키지 디자인, 웹 디자인, 오픈마켓, 상품 등록, 발주, 거래처 관리, CS, 심지어 상품 아이템 소싱, 아이템 발견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전수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가서 사업하면 어떻게 해요? 걔가 사업하면 어떻게? 아니 사업하면 사업하는 거지. 그 대표님한테 못 피해를 받을. 세상에 사업자가 수백만 명 있는데 그 사업하면 잘 되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개인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거를 이거 뺏기는 거 아니에요? 뭐 뭘 뺏겨? 뺏기면 또 더 잘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더 뛰어나게 하면 돼요. 뭐 뺏기는 거 그렇게 두려워해. 그렇게 뺏기면 돼요. 그냥 뺏기고 더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퍼주기 시작해. 직원들한테 막 퍼주기 시작하면 얘들이 능력이 막 올라가요. 200%, 300%까지 올라간다고. 거의 컨설팅 하는 수준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이제 분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 유튜버인데 유튜버에 어제 올렸는데 지금은 사람인이 약간 막혔어요. 그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완벽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 약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20대를 뽑아요, 저는. 남자 안 뽑아요. 1년 미만 뽑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엄청나게 뛰어나던가 아니면 아예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하거든요, 마케팅을. 실무를 아예 못하거든요, 저는. 막 맘카페 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뭐 이거 절대 못하거든요. 저 시간도 없고 하는 적성도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잘한단 말이야. 거의 잘해, 보면. 20대 여자. 근데 왜 20대냐? 30대 되면 좀 결혼할 확률이 돼. 결혼 육아가 가면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도 비슷해요. 육아가 걸리면 가정이 우선이지. 지금 사업보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절로 뺏기죠. 육아에 뺏기죠. 그러면 에너지가 지금 스타트업에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피하는 거예요. 육아를. 경력이 왜 1년 미만이어야 되냐? 대표님이 초보 사장이면 경력이 대표님들이 한 3년, 5년 됐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3년, 5년 됐어도 아예 그 감도 못 잡고 있으면 1년 미만 뽑아야 돼요. 근데
1년 미만 왜 뽑냐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갔었어요. 군대 갔는데 소위로 소대장을 갔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소위가. 근데 앞에 와서 병장이 이러는 거야. 아, 소장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병장도 지도 몰라.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경력 막 3년, 5년 차 가면 머리에 똥만 찬다고요.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도 아니면서 자기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특히 직원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1년 미만에 있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대표님들이 가져야 된다고요. 근무 조건 투잡이 가능하고 재테크 훈련을 합니다. 왜냐? 초기에 5, 60으로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저는 40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사람 쓰는 것 자체도 두렵잖아요, 대표님들이.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야지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대표님들은 시스템과 그 책 읽고 뭐 이런 그 전체적인 거에 투자할 수 있고 실무를 넘길 수 있죠. 근데 실무를 나는 먼저 저는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저는 한 번도 실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의견 차이일 수도 있어요. 실무 먼저 해보고 해도 돼요. 뭐 해도 되는데 저는 굳이 어, 죽어도 못하는 거를 왜 굳이 그걸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4, 50대 대표님들을 보시면 맘카페 가서 하실 수 있어요? 맘카페 가서 바이럴 할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한다고 해도 뭐 돼요, 그게? 10년에도 안 될걸, 내가 생각하기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해가지고 저 포토샵 배워가지고 저기 디자인할 수 디자인 왜 해 그걸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세부적인 거 하면요 너무 세부적인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야. 왠지 알아요? 그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눈에 안 차. 혼자 잘났어. 다 지적만 하고 다녀. 일하고 싶어요, 걔가?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잡 가능해서 자유롭게 애들을 줍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프리랜서 계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 1회 정도 미팅을 해요. 그래도 되게 자유롭게 일을 하지만 할당량제로 전합니다. 하루에 뭐 10개 글을 보내야 된다. 하루에 뭐 그 협찬을 20명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할당량을 걸어놓고 하루 거를 걸어놔요. 근데 처음에는 뭐 어렵겠지. 막 3시간, 4시간 뭐 어쨌든 뭐 느린 애들은 8시간 걸리는 거 봤어요. 50만 받고 6시간 하면은 뭐 멘붕 걸리죠. 근데 그거를 대표님들은 1회, 2회 미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대표님들은 할당량을 양보하면 안 돼요. 할당량 양보하면 사업 안 하겠다는 거거든. 할당량 양보하지 않고 할당량을 채우는데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한두 시간은 끝나요, 애들,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불로 월급 걸리고, 이거 누가 막 홍보하러 다니는 애 있죠. 얘들 우선 바빠요, 얘들은. 우선 한 수십 개 거래처가 되어 있어, 얘들은. 우선 바빠, 그냥. 우리 거 의도로 할 수 없어. 이것도 걸르세요. 어차피 적게 주려고 시작한 건데 뭘 작게 월급 많은데 가면 되지. 그거.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저는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를 얘가 막 만들게 해도 만들어요. 그냥. 얘가 사업하게 만들어요, 막.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무기는 걔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실력을. 돈을 적게 주는 대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웹 디자인 상세 페이지를 좀 제작할 수 있는 게 좋고, 포토샵을 좀 할 수 있는 게 나아요. 이건 또 뭐 학원 가서 또 배워야 되고, 뭐 유튜브 보고 좀 시간 걸리잖아. 이거는 금방 가르칠 수 있는데, 그래서 디자이너를 뽑아서 디자인을 건당으로 줘요, 저는. 건당으로 상세 페이지를 주고, 한 60만 원을 그렇게, 월화수목금 일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주관적인 얘기를 한 거고,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한데, 되게 주관적인 거야. 불편하실 수 있어요. 되게 자기 생각하고 달라서. 근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그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좀 참고만 하시고 이거를 이제 대표님들 유동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이거가 답은 아니에요. 저만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답은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거의 근본 기반은 기버입니다. 기버. 나와 하고 싶어요 만드는 겁니다. 돈이 지금 당장 적어도 미래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시면. 그래서 왜 가능하는 것인가. 이게 40만 원, 지금은 60만 원인데. 예전 40만 원 줬었어요. 힘들 때. 이거예요. 배울 게 많다. 이게 초반에는 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많이 시행착오를 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과 함께 하면은 어떤 미래가 그려지니까 구체적으로 미팅 시 그려줄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그것도 도와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 회사를 위해서 뭘 하자니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에 집중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같이 도와줘요, 제가. 이거는 좀 지금 안 맞아요. 저는 그 상세 페이지를 인센티브를 줍니다. 지금 안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전혀 물건 안 팔면 뭐 번개장터 이런 데 팔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제조일 때. 음, 완전한 솔직함. 업무 관계 넘어서는 것과 직접적 대립. 이런 게 되는군요. 실제로 저는 어제도 싸웠어요. 새벽에 알바랑. 너 왜 안 하냐고. 좀, 좀 심하게 말하거든요. 저 되게. 근데 걔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업무적 관계가 넘어서서 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걔는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막 싸붙이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면 또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솔직하기 때문에 서로. 일을 안 하거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막 칼같이 막 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한 두세 번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잘라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들이 그 인간적 관계로 다가가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막 술 먹고 그러지는 말고 저 술 먹다가 저도 망해봐가지고 아는데 그, 그건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저거를. 저 시간 관리 실패하는 거는 이제 경험 지식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얘를 그리고 얘하고 나하고 인간적 관계로 발전되면서 업무 이해 관계에서도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 처음에 부담되는 인건비도 한 5, 60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인력을 이렇게 뽑아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버리기 힘들걸요, 이거, 대표님들. 나 이것 때문에 컨설팅 많이 했는데. 아, 지금 쓰는 건 낭비고,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사람을 못 믿어, 보면. 혼자 달라가지고. 그 다음 인격 구제. 이런 사람, 자기는 모르거든, 자기는 몰라. 근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대표로 하면 안 돼요,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참모래야, 참모. 참모가 조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틀을 깨는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5번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 컨설팅 대표님들 중에도 한의사도 있고 약사분도 있고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 오가나 같은 분들 되게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0.01%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힘드신지 모르는데 그 약사도 힘든가 봐 요즘에 한의사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그 틀을 깨시는 막 유튜버 분들 많이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핍의 문제예요, 내 보기엔.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먹고 잘 먹고 지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 시스템에 되게 표면적으로는 적응돼 있었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 가고 막 장교 가고 막 이랬거든요. 학교도 막 공대로 괜찮은 학교 나오고. 근데 거기서 저는 아웃사이더였고 계속해서 아웃사이더였어요. 막 회사에서 잘 나가지 못했거든요. 회사에서도 계속 약간 뭐지? 얘는 바본가 막 이런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결핍이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있었던 거야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만든 건데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80% 이상 기획하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고 수정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주고 배워요. 자기 개발 멈추지 않고 책을 계속 읽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인격을 계속 봤더니 이건 책하고 이런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그 비전이 명확해요. 다른 걸 돈 먹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걸 좋아한다. 이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은 결국엔 인력 시스템, 부시 시스템도 잘 갖출 수 있고 CS 배송 시스템, 뭐 마케팅 시스템 막 이런 걸 다 갖출 수 있어. 특히 유통이 더 쉬워요. 지시창업, 컨설팅 이런 거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시창업 컨설팅이 지금 자동화 안 된다면 영상 강의라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유통은 진짜 하루에 뭐 30분도 안 해요, 저. 30분도 일 안 해요. 뭐 보고 컴퓨터 보고 막 이렇게 관리하는 거 다 일이라고 치면은 막 두세 시간 더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실무 안 하거든요.
그래도 막 1억 이상씩 막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은 시스템이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소싱과 설득 뭐 이런 대표님이 우선 합니다. 소싱하는 거,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편이 기획하는 거 아까 말했던 거 기획을 해서 애들한테 넘겨요. 결국에는 그 키워드 맵까지 만들어서는 대표님 주시면 애들이 지금 60대 애들은 5, 60만 원 받는 애들은 이거를 그 마케팅만 하는 거예요. 키워드 잡아서 카페 상위 노출시키고 블로그 협찬하고 블로그 상위 노출시키고 지식인 상위 노출시키고 그런 것들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뭐 세무는 알아서 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지금 250 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어디까지 하냐면 아이템을 완벽한 분신이에요. 발굴해서 소싱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합니다. 얘가. 전체 기획을 해서 그냥 사장에는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나가죠. 그래서 이 노출을 다 하게 한 상태에서 얘가 영상도 만들어요. 영상까지 만들어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요구입니다. 기버 마인드입니다. 얘 남자친구까지 내가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싱 설득 물질 세무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완벽한 자동화를 시키려면 소싱 설득 물질까지도 이제 막 애들이 건드릴 수 있게 만들면 엄청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그 마케팅적인 것만 우선은 얘들이 마케팅을 하게 하는 거죠. 발굴하고 소싱하고 상세 기획까지 대표하고 상세 썸네일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마케팅하는 거는 분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별로 없네. 리스크 방어 한 개만 더 할게요. 리스크 방어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막 시각적으로 가고 경찰서도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걸리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많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되게 많아요. 이런 게. 표기사항부터 뭐 해외 배송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과대 광고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과대 광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완벽하게 리스크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안전만 추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약간 줄타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경중 판단에서 책임은 대표님들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안전가지게 중립 전략이 아니면은 식품 안 하고 리스크 없는 근데 모든 건 다 리스크가 있다 보거든요. 뭐 공상품을 하든지 뭐 하도 되는데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전략도 필요해요. 제가 적이 좀 많거든요. 지금 160명 오셨죠. 160명. 지금 적이 또 생겼어. 나에 또 그렇잖아요. 적이 좀 많거든요. 적을 좀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용히 하시는 거 중요하고 한도 이건 1억이 넘었는데 한도가 나 결제 안 된 적도 있다니까.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스크 방어도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커넥팅 같은 경우는 90명 벌써 넘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사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그 경험 지식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런 경험 지식들이 되게 많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그런 리스크 방어들은 원래 아예 안 지거나 한번 경험하면서 원래 가야 되는데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리스크 방어는. 이게 학원 강의로 리스크 방어 강의가 있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케팅 기술 이런 강의만 있지 리스크 방어를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같이 해주는 사람 없어요. 엄청 힘든 일이라서 지식을 털어낼 수 있는데 지금 한 2시간 동안 전 지식을 털어낸 것 뿐이에요, 대표님. 엄청난 걸 가르쳐 준 것 같지만 별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고객 같은 얘기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고객은 그 단골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키워드 잡아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재구매 금액이 쌓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선물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한 5배 이상 구매하거나 5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한테 깜짝 선물을 보내고 아니면 10만 원 이상 고객한테는 전화를 다 CS 팀에서 다 해요. 다 해가지고 잘 들고 계시냐 불편한 건 없냐 막 물어봐요. 막. 물어보면 이게 왜 잘 팔리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번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구매하시면은 구매 안 하고 선물로 드려요 막 이래요. 저 선물 먼저 더 퍼줘요 그냥. 그러니까
딴데 우선 상위 호출 좀 걸어 놓은 다음에 딴 데에다 괜히 막 신규 고객 유치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다 퍼붓는 거예요. 기존 고객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게 저도 한 한두 달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브랜딩, 결국엔 브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저도 아직 브랜딩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인데, 브랜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10억을 팔건 100억을 팔건 다 무너진다고요. 브랜딩이 없으면. 그래서 브랜딩을 키우는 전략이 이제 고객 관리, 고객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 후기도 다 읽어보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채워줘야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또 흥분해가지고 또 강하게 얘기한 부분인데 좀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또 말 한 번 하면 제가 또 뭐 가리지 않은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부터 소싱, 썸네일 그리고 저기 그 상세 페이지 상품이 노출되는 방법,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 리스크 방어까지 했어요.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안 받고 혼자 떠드니까 그냥 딱 2시간 맞네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 그 이제 키워드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키워드 70선 해가지고 해놓고 강의 자료랑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그 트렌드 헌터에 문의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세요.